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중반의 주부 송시은입니다. 현재는 제 생이 가장 평안하고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동안 저희 가족은 상업부터 아들의 결혼까지 참으로 다사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사건에 대처하여 바쁜 일상을 보내던 제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이런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어졌어요. 최근에는 쌍둥이 손주를 만나 뵈었는데 이 할머니인 나의 삶의 이야기를 손주들에게 전해주면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남겨두어서 그들에게 절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삶은 내 마음대로만 흘러가진 않지만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어요. 저는 처음에 주부로 소개했지만 평생을 남편의 사업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결혼한 이후에는 항상 일해왔는데 문제는 남편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남편의 손대에 실패한 사업만 20개가 넘어가요. 그렇기에 사업 범위로 따지면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등 거의 모든 분야를 경험했습니다. 요식업, 도시락 가게, 서비스업, 제조업, 그리고 심지어 청소업, 이사업체 운영, 헬멧과 장갑 제조업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몇 년 전 필라테스 사업에 발을 들였고 해서 뜻밖의 힘을 얻었다고 하네요. 붐이었던 때였어요. 딱 맞는 타이밍으로 헬스기구 사업을 시작하면서 필라테스 기구도 도입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여 사업이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결과 50대 후반부터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늙어가던 날들에 이런 안정적인 시기를 맞으니 그 어린 날의 힘든 경험들을 생각하며 위안을 얻고 있어요. 며느리는 남편과 함께 헬스기구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일했던 여직원이었어요. 그녀는 외모도 매력적이었으면서도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어른스럽게 예에 바르게 행동하는 훌륭한 젊은 여성이었어요. 요가 강사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구 홍보와 마케팅을 맡기도 했고 사용자들의 불편을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도 있었죠. 며느리 덕분에 기구의 디자인이 더욱 섬세해지고 이로 인해 강사들의 호응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관련 용품들을 세트로 판매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매트, 고무볼, 고무줄 등을 생산하는 회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용품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최근에는 이러한 다양한 제품이 매출 증대에 기여하여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의 능력과 업적을 칭찬하며 매우 만족해하고 저에게 자랑스럽다며 아들을 소개해줬어요.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의 회사 직원이라는 사실에 약간의 부담을 느끼던 것 같았지만 그래도 사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녀들의 사랑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의 눈빛이 변하는 순간까지 이야기는 끊임없이 변해갔죠. 아들과 며느리는 연애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3년이란 세월을 보냈고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결혼 소식을 듣고 나는 기뻤고 축하해 주었어요. 회사에서 그들을 지켜본 나는 며느리가 내 눈에 들어올 때부터 내 마음을 사로잡은 직원의 매력을 알아차렸어요. 이런 남편이라면 참 좋았을 텐데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식사 중에 아들이 며느리의 복잡한 가정 사정을 언급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세상을 떠났고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도 그 후를 따르셨다고 한 것이었죠. 이런 아픈 이야기를 듣고 맘에 걸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사업 실패를 겪어본 경험이 있어서 그녀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에세이 속 공통된 인연과 이해심을 바탕으로 이야기의 감정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자리에서 잘 빛을 밝혀주기를 바라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오히려 며느리가 더 상처받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며느리에게는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선천적으로 심장이 민감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항상 언니인 며느리가 돌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기적인 수술과 지속적인 약물 투여로 인해 병원비와 약값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신에게 당연한 책임이라며 곁에 있는 유일한 동생이 건강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리석으며 딸내미가 아름답게 살아가며 밝게 웃는 것을 바라고 계시기야 코드 어딘 경지요.
사연을 드시는 분 중에서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하는 한 시어머니로서 이해심이 큰 만날수록 많다고 생각해요. 친구들이 며느리를 자랑할 때 다른 딸은 그저 그래뿐이겠지 했었지만 어떻게 그토록 예쁠 수 있는지를 이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팽절한 저는 아들 2명만으로 며느리가 첫 며느리로 온 것은 안산 며느리였으며 그를 대하는 소외와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결혼할 때 시어머니의 제 취우묵을 봐줄 것만은 버텔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결혼 준비에 들어가면서 제가 결혼식 준비부터 훈수 예물들까지 전부 다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좋아할 줄 알았던 며느리는 너무 부담스럽다며 절대 안 받겠다고 한자꾸 거절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 그 마음만 받을게요. 누구보다 저희 결혼 응원해주시고 기대하시는 거 잘 알지만 결혼 준비는 제가 생각한 대로 하게 해주세요. 혼수 정도는 제가 모은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물도 필요하지 않고요. 저희 2사람 결혼 반자 하나씩만 나눠 끼기로 했어요. 그래도 결혼하는데 반지 하나가 말이 돼 하늘의 부모님이 속상해 하셔. 나도 없는 살림에 시어머니가 예물 다 해주셨어. 귀하게 기운 딸 우리 집으로 보내주신 걸 감사히 여긴다는 마음의 표시야. 나 시어머니 도리하게 해주렴.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허례허식 좋아하지 않아요. 오빠랑 저도 그렇고요. 생략할 수 있는 건 생략하고 싶어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저 정말 충분합니다. 너는 정말 요즘 애들 같지 않아? 결혼식은 호텔에서 할 거지네. 아니요. 어머니 저희 결혼식 스몰웨딩을 할 거예요. 두어 시간 행사에 몇천만 원 쓰는 거 정말 이해. 오빠와 친구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서로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게 하자고 약속했어요. 결혼식은 스몰웨딩으로 진행하고 혼주도 본인이 모은 돈으로 하고 예물도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죠. 제가 예물 상자를 꺼내기만 해도 그들은 거절하고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예쁠수록 최상급의 것을 모두 드리고 싶었거든요. 나는 아이들과 함께 며느리를 모시며 최고로 좋은 것을 해주기로 약속했죠. 제 첫 번째 과제는 결혼 반지였고 동네에서 금은방을 하는 언니가 계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어서 조금은 무리일 수 있었지만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이아몬드의 최상급 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회사 일을 마치고 며느리를 차에 태우고 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며느리는 디자인을 선택해달라고 해도 계속해서 거절했죠. 그러나 결국 며느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허탈하게 금은방을 나와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방 사장님께 사정을 전해야 했지만 미안합니다. 정말 까지만 말했어요. 며느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간 건데 아이가 생각보다 소신이 아주 뚜렷하네요. 이건 고집인가 어른이 해주겠다는데 이렇게 도망가버리니 방법이 없어 속상해요. 정말 아이. 뭐 그런 걸로 속상해. 이미 우리 직원이 며느리 얼굴이며 분위기 다 봤고 손가락 사이즈도 재보고 갔다며 그럼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디자인은 직원도로 추천해 줄 테니까 시어머니 선물로 주면 받겠지. 디자인 마음에 들든 아니든 이게 다 재산이다 하고 주변의 며느리들 다 받아 계모임 멤버인 금은빵 언니의 마른 샵에 들렀을 때 며느리 손가락 굵기를 재워봤으니 디자인만 골라서 선물을 하는 것이었어요. 직원이 업계 베테랑이라면서 고객에게 추천하면 백발백중으로 만족한다고 설명해 주더군요. 그래서 다시 금은빵을 방문했는데 그날 좋아했던 며느리를 응대한 직원이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어요. 저번과는 다르게 VIP들이나 들어갈 법한 룸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 멋진 디자인을 고르려고 했지만 더 보느라 하며 따라 들어갔는데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직원은 다짜고짜 제 팔을 덥석 잡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모님, 예비 며느리랑 아들님 당장 파혼시키세요. 제 첫 번째 과제는 결혼 반지였고 동네에서 금은빵을 하는 언니가 계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금은빵을 운영하고 있어서 조금은 무리일 수 있었지만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이아몬드의 최상급 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회사 일을 마치고 며느리를 차에 태우고 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며느리는 디자인을 선택해 달라고 해도 계속해서 거절했죠. 그러나 결국 며느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허탈하게 금은방을 나와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방 사장님께 사정을 전해야 했지만 미안합니다. 정말 까지만 말했어요. 저는 순간 기분이 좋지 않아졌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 직원의 말에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헛웃음을 지으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화를 냈어요. 남의 집 일에 왜 상관을 하냐고 결혼을 앞둔 사람들한테 재수옹붓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정을 했죠.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김수인 사장님 지인으로 여기 온 거예요. 사장님이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무슨 사이인지 대체 이게 무슨 경우야? 결혼 앞둔 애들한테 재소음 붙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뭘 한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잠시만. 유 사모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진정하시고 이쪽으로 앉으셔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직원은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향하게 바꾸며 사진을 하나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의 여자는 수갑을 찾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 며느리였어요. 저는 당연히 경악했고 이걸 언제 찍은 거냐? 어디서 찍은 거냐? 우리 며느리가 왜 이러고 있는 거냐? 다 따져 물었습니다. 직원은 제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우리 새아가 왜 여기에 있어요? 왜 여기서 이러고 이런 걸 찾고 있느냐고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한 3년 전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이 샵으로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늦게까지 디자인 연구원이라 늦게 퇴근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아파트 단지를 관통해서 걸어 다녔었거든요. 근데 누가 그 늦은 시간에 지상에 주차된 차량 타이어에 구멍이 났어요. 그 길을 지나다가 112에 신고했어요. 구멍을 몰라요. 송곳이 뭔데요? 자동차 타이어가 튼튼해서 송곳이 바로 안 들어가요. 주행 중에 매우 날카로운 것을 밟으면 바퀴가 터질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여성이 힘들게 밀어주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때 그 여성이 우리 며느리였다는 얘기예요. 절대 안 돼. 짐승이 얼마나 거칠까? 전 진짜로 믿지 못했어요. 처음엔 며느님처럼 많이 보이서 의심스러웠어요. 대화할 때도 그랬고 반지 사이즈를 잴 때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녀를 다녀온 다음 날 아침 갑자기 그녀를 생각해봤죠. 3년 전 그 여성이었다니 왜 그런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녹화한 이 영상은 경찰이 도착해서 범인으로 잡는 장면이에요. 너무 무서워서 차 뒤에서 촬영했어요. 당시 반응이 매우 격렬해서 어쩔 수 없이 재고를 채워야 한다고 했죠. 경찰들한테 손 놓으라며 바득바득 욕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게 무슨 욕을 이렇게 험하게 한담. 어머, 아우, 난 몰라.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영상 속 녹화 날짜를 확인하니 정말 3년 전이 맞는데 그 즈음이면 저희 남편 회사에 이미 취업했을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모님, 제가 며느님이 누구인지 기억해낸 후에 컴퓨터며 핸드폰이며 연동된 드라이브는 싹 다 뒤져보고 겨우 찾은 영상이에요. 이미 시간이 흘러서 저도 잊고 있었으니까요. 사모님 말씀처럼 제가 감히 뭘 안다고 사모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더 크게 나온 사진이 있네요. 뒤어 보여준 사진이 보고 저는 눈이 휘둥을 해졌어요. 직원이 보여준 사진 속 차를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사진 속 젊은 여자가 붙들고 있는 자동차가 바로 우리 남편 차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사진과 영상 파일을 전해받고 그 길로 며느리가 일하고 있는 남편 회사로 갔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며느리 얼굴에 사진을 들이밀며 퇴근했어요. 너 나한테 숨김없이 똑바로 얘기해라. 이 사진 속 여자 너무 맞지? 이게 다 뭐냐 다 알고 왔으니까 거짓말할 생각은 마라.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저 맞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 내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미 너 우리 회사에 있었을 때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돌보려고 했어요. 그런 사실을 들으면 어디 복수를 하려고 역으로 아이 전달받았으며 나는 솔직하지만 복수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믿어주십시오. 도대체 복수가 뭐죠? 너는 아버지에게 무슨 복수를 해야 되는데요. 부모가 돌아가신 이유는 사장님 때문이 아니라 그러다 시선이 흐릿해지려 했지만 여전히 듣고 문제를 천천히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유통업을 하셨지만 투자는 항상 다른 분야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주식을 포함하여 여러 분야를 연구하셨고 당시 부모님은 컴퓨터 부품 공장에 투자했다. 아버지는 그때 반도체 산업이 번창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분야에 흥미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품 공장이 기술적으로 발전되지 않았고 투자자를 유인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는 약속된 기간 내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자신의 회사까지 빚을 지게 될 위기에 처했었어요. 저는 예비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단번에 알게 되었어요. 그 부품 공장이 저희 남편의 회사였던 거죠. 아버지뿐만 아니라 함께 투자한 모든 투자자들은 큰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설명된 그 기술은 대기업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꿈의 기술이었어요. 이 사실을 소리 없이 참고 있던 아버지께서 부품 공장에 가서 투자금을 되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장 측은 이미 보안 문제를 핑계로 조폭 같은 사람들을 고용해 문 앞을 지키도록 했고요. 그들의 저항 때문에 아버지는 사장님과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위협을 당하셨어요. 어렴풋이 남편이 사기로 고소당할 뻔한 상황이 떠올랐죠. 솔직히 말하자면 이 일은 예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는 둘째 아들의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여서 남편의 사업 문제에 관심을 둘러줄 여유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불안정한 사업 상황에 예민해진 남편의 성격을 잘 알기에 자세히 묻지 않았던 때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때는 생활비와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이미 힘들었기 때문에 남편의 일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답니다. 물론 사기 혐의로 고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죠. 그러나 투자자들의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어느 때는 빚쟁이들에게서 도망다니는 일도 있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사실은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기 어려웠고 후회스러웠어요. 그 후 한 달이 지난 후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를 통해 아버지의 정체가 밝혀졌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는 오랜 시간 동안 복수를 다짐했지만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뜻을 이해하고 복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후 우연히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더군요. 마치 무엇에 이끌린 것처럼 뒤를 밟았고 남편의 회사를 다시 알게 된 것이었죠. 너무나 번듯한 회사의 대표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속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오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가족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 아빠 사업을 망하게 한 사람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싶어서 다시 원한을 갚아주리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타이어에 펑크 내려고 했죠. 직접적인 사고를 내는 건 사실 너무 겁이 났고요. 영화에서 보니 타이어에 구멍이 나면 사고로 이어지길래 그냥 그렇게 하려던 거였어요. 사고가 나면 어디라도 부러지겠지 하면서요. 그렇지만 지나가던 사람이 이상한 모습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당시에는 그냥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훈방 조치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땐 아버님이 모르셨을 거예요. 훈방 조치된 사건이었지만 그때 신고자인 금은방 직원이 그 모습을 사진 찍어둔 것이고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지우지 않고 있다가 며느리 얼굴을 보는 순간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하늘이 조유를 돕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종의 시그널이요. 이후 또 다른 복수 방법을 생각하며 우선 제 남편의 곁에 있어야 했죠. 그녀는 남편의 회사에 들어간 이유로 남편의 회사가 망하게 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어 마음이 바뀌었고
아들을 소개해준 사람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예상치 못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그녀와 아들에게 지지를 주었고 따뜻한 마음을 보여줘서 그녀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복수의 마음을 잊고 오빠와 아버님께 회사 번창을 바랐고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랑을 복수를 이기는 진정한 사랑으로 생각하며 오빠와 아버님께 회사 번창을 바라며 마음을 담아냈답니다. 이야기에서 복수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들을 만나고 우리 부부를 겪으며 복수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졌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품으면서 스스로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부부에게 진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장 파혼을 시키더라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3년을 사귀며 우리 남편의 마음이 다용서했다며 아이가 없기 때문에 믿어달라고 무릎을 꿇고 비우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가식적인 모습은 곧잘 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며느리의 진심과 한때 분노로 했던 복수를 이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과 회사에서 퇴근한 아들을 앉혀놓고 모든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혼자서 그 일을 알게 될까 걱정한 적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 동생도 모르는 일이라 어떻게 남편이 알게 되겠느냐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비는 것이 농담 같지 않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투자자가 7명이었는데 그중에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어서 애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말하며 우리 집이 큰일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무척 아픈 걸 애청하며 지지를 많이 받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우스스스한 성격을 많이 닮았다. 남편은 며느리와 그녀의 아버지를 많이 기억한다며 어색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사업이 잘못된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처음으로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 아들은 말했고 눈물이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너의 감정에 충실함을 바랍니다. 아들, 넌 이럴 때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부모님의 의견을 따를지도 모르겠지만 그의 감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후로 둘 사람 사이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내가 결정하라며 말하며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들과 함께 집에 있었다. 남편은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무릎을 꿇었다. 아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하다. 내가 10개의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어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불의를 아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여덟빈 방구나 남편이 사과를 한 눈물이 떨어졌다. 며느리는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치기 어린 마음으로 부모님의 원한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모두 서로를 이해했다.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던 부모님에게 복수하고 싶었을 것이다. 아마도 아가타도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오빠를 만나면서 그런 마음이 전부 사라지고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만 생각했다. 두 분이 항상 나와 제 동생을 사랑해 주시고 믿음직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제 속 깊이에서 정말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수호천사 같다고 느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우리 가족은 4명이 함께 힘을 모아 울었다. 어린아이의 부모를 잃고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부모님을 위한 검은 상의 의무를 수행하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 마음에 스쳤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우리 부부에게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죄책감을 풀어낼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매가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을 보답하는 기회가 생긴 것에 감사했다. 며느리의 부모님께서도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했고
부모의 잘못으로 평생 죄책감을 느낄 우리 아들이 안타까웠다. 두 사람에겐 아픈 상처가 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고 아들과 며느리를 행복하게 결혼시키려고 한다. 식사를 재미있게 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같이 축하하고 있어서 기쁘고 행복했어요. 결혼식이 무난해서 안심하고 목회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신랑 신부도 서로 잘 맞아서 기쁩니다. 신혼집도 가까운 곳에 찾아서 기쁩니다. 예물 준비 시에는 시어머니와 제 마음을 헤아려서 고금방에서 마련했습니다. 모두가 기쁘고 만족한 결혼식이었어요. 언니들이 난리가 났지만 사연을 다 듣고 난 후에는 누구보다 많이 축복해 주었어요. 아름다운 현상들이 있는데 아드님 며느님이 이렇게 어울리는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지. 둘 다 너무 잘 어울리는군요. 제가 일하면서 많은 커플들을 봤지만 아들 하나, 딸 하나, 쌍둥이를 낳으시고도 정말 잘 살고 계신다니 와의 제 행동 때문에 일어난 일들로 상처받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고맙다며 다시 한번 저희 샵을 찾아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런 말은 그만 좀 해. 실장님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게 된 것 같아. 제가 당시 행동을 신고해 주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과 남편을 만날 수 있었어. 그러니 마음 놓지 마. 너무 감사하고 있어? 며느님이 예쁘게 이야기하시네. 고마워. 최고의 디자인으로 얼굴이 반했나 봐. 값은 어머님이 내주시기로 했고 정말 마음에 드는 반지를 골라봐. 육아는 참 힘들겠지만 두 아이가 웃고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야. 힘든 일은 사실 아예 없어.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손주를 늦게 보게 됐었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지금은 손주 둘을 안고 동네 돌아다니며 자랑하고 다닌다. 넥을 꺾고 뒤집어보고 요즘에는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듯이 울부짖는데 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몰랐을까? 자라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고 기특해. 요즘에는 발로 얼마나 잘 기어다니는지, 지금도 따라다니기 바빠서 두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정말 살이 쭉 빠지겠어. 아이들 손을 잡고 걷는 걸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쩍. 그리고 우리 남편, 말할 수 없어. 아이들 장난에 소리도 못 내고 해. 요즘 세상에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많다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무엇보다 지금 사업이 안정돼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필요한 걸 마음껏 지원해 줄 수 있어서 참 기뻐. 젊은 날에 미리미리 고생해 둔 것 같아. 며느리는 우리 부부에게 진심을 다해 잘 돌보고 있어. 일반적으로 운동기구는 헬스장이나 전문센터에서 주로 주문하는데 한동안 개인 구매가 많았다. 초반에는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레이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를 알고 보니요. 며느리는 육아를 하느라 힘들겠지만 우리 며느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우리 회사의 기구를 활용한 임산부 운동, 출산 후 다이어트 운동, 올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간단한 운동 등의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었어요. 영상 뒤에는 우리 쌍둥이 손주들이 지나다닐 때 운동 방법을 설명하며 시청자들을 위로해주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었는데 이에 시청자들의 호응이 좋았답니다. 육아하는 엄마들끼리의 마음을 이해한 코멘트들이 많이 달렸다고 해요. 친근하게 다가간 게 효과가 있었나 봐요. 어머님, 보셨어요? 준이와 선이가 지나다니는 거 정말 웃깁니까? 오빠가 출근하고 나서 찍어야 했기 때문에 그냥 애들을 풀어놓고 녹화 버튼을 눌렀더니 그렇게 싱긋하고 지나가 버린 거라고요. 제 친구들은 아이들이 좀 더 크면 함께 운동하게 될 거래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연구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에너지가 넘치니까 정말 늘 행복하고 피곤한 것도 있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며칠 동안 올바르게 올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브랜드 이름을 좀 더 인식하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했거든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장치와 후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했던 블로그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결혼 전에 언급한 대로 며느리는 정말로 작은 아이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회사에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시부모님들께 온순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리, 청소, 빨래 등 모든 면에서 불평이나 불만이 없습니다. 아내로서도 최고이지만 아이들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는 모릅니다. 정말 며느리를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우리에게 진심인 것을 느끼면서 우리도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심장이 약한 며느리, 동생이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입원비와 수술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동생의 의료비를 책임질 생각입니다. 명절이나 생일 행사에 가족이 모일 때는 항상 동생도 초대합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사돈, 처녀, 손주들과 모여 앉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며느리가 마치 큰딸이고 사돈 처녀가 막내딸인 것 같습니다. 사돈 처녀가 회복되면 남편의 회사에서 조금씩 도와주고 싶습니다. 사돈 처녀의 취미가 그림이라 집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합니다. 장기일 씨는 이모티콘을 디자인한 경험이 있어 남편의 회사 캐릭터를 만들어서 홍보 목적으로 사용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재능이 뛰어나다면 다른 일들도 함께 할 수 있겠죠. 또한 디자이너로 일할 때 임금도 풍족히 받아주겠다고 하네요.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다르게 변했다고 말합니다. 단풍이 물드는 나무나 지나가는 들꽃 한 송이도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잊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과 다르게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으며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으며 소소한 감정 소모도 싫어합니다. 그저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며 가족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사업이 좀 안정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만 많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 더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관계가 있지만 저희와 같이 적대 관계에서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며느리의 이해로 가능했었던 것이겠죠. 가끔 집안의 문제로 아들과 딸의 인연을 갈라 놓으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꾸길 바라며 젊은 사람들의 사랑을 경례하지 말고 아마도 상상조차 못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아들과 딸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사랑을 응원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아름다운 노년을 보장한다. 여름에 건강하게 보내세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